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나라의 슬픈 과거사와 더불어 한 세대를 힘겹게 살았던 어느 여자분의 사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시대에 백호살이나 괴강살이나 이런 여자분, 강한 사주의 여자분들을 보면 남편의 모습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6.25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남편이 납치, 감금, 총살 이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분 역시도 첫 남편은 6.25 때 납치가 되시고 두 번째 남편은 사망하시고 그 뒤로도 남자와 인연은 이어졌던 어느 여자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주를 보면 지금 이 시대라도 남편의 덕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주를 풀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우선 이 사주를 그림으로 묘사해드린 다음 사주첩경에서는 이 사주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하였는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주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주는 6월에 태어난 임수일간입니다. 6월은 신유술이라는 가을의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력으로는 9월에 해당하고 가을이 한창 절정을 치달을 때입니다. 이 가을에 나는 하늘의 호수와 같은 물로 태어났다입니다. 이 임수일간들은 대부분 넓은 물로 묘사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는 잔잔하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대범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는 진토라고 하는 습토가 깔려 있습니다. 이 진토라는 습토는 이 임수에 마치 저수지와 같은 역할로 물을 가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관이라고 부르고 육친으로는 남자라고 표현됩니다. 배우자 자리에 있는 편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배우자 공이니까 나의 남편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월에서는 이분이 기토라고 하는 습토를 만났습니다. 이 습토는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육친으로 봤을 때는 내가 천간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남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의 바른 남편이 됩니다. 그 남편의 밑에는 유금이라고 하는 9월의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금은 나에게 있어서 금생수 해주니 나에게 있어서는 정인이 되고 육친에 있어서는 나의 엄마가 되고 나의 배움이 되고 나의 고집이 되고 나의 성격이 됩니다. 6월의 임수 굉장히 단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끈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월에서는 다시 내가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임수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호수의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물 아래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술토라는 암벽이 있습니다.
이 술토 아래에 술토의 임수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술토는 임수일간의 여자에 있어서 진토와는 또 다른 편관이 되고 이 편관은 다시 남자가 됩니다. 처음에 만났던 이 편관의 남자는 나에게서 너무나도 멀고 그리고 이 편관 위에는 나 아닌 다른 여자가 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시를 보시면 이 술토와 똑같은 술토 암벽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토 암벽 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어떤 바위가 있습니다. 술토는 나에게 있어서 편관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남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금은 술토 위에 있는 이 경금은 마치 암벽 위에 있는 바위, 큰 바위가 되면서 나에게서는 금생수 금생수 하면서 나에게 물을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의 모습은 술토라는 암벽에서 토생금, 강하게 힘을 실어주는 이 유금의 고집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 유금은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들은, 이 생각들은 나의 앉은 자리 진토와 합을 이루어서 내가 남자와 의지하게 된다. 나의 이 생각이 굉장히 술토와 진토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 그리고 위에 있는 습토 역시도 나를 토생금 해주니 나의 생각은 더 깊어지고 강해졌다. 하지만 내가 나의 앉은 자리에 있는 나의 배우자궁의 배우자 자리와는 습토가 암벽을 만나면서 부딪혀서 춤을 이루면서 지진이 나니 밑에 땅이 흔들리니 나의 물도 파도치고 흔들리더라. 임수는 탁수가 되고 진술충 하는 이 춤으로 인해 탁수가 되고 기토로 인해 또 한 번 탁수가 되고 그리고 토생금 금생수 남자의 자리에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 인성 편인 역시 땅이 흔들리니 이 바위 역시 흔들바위가 되더라. 남편에게서 나에게로 생해주는 이 통로가 역시 흔들리니 남편의 사랑도 남자에서 들어오는 사랑도 흔들리더라. 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토생금 금생수 해서 강해진 물길이 세상을 향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나의 능력, 재능, 목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재능을 발휘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목화의 운을 타야 합니다. 하지만 사주원국에서 목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나 스스로 일할 능력이나 재능은 없더라. 남자로 인해 토생금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수많은 남자로 인해 내가 먹고 사는 모습.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가 기토로 인해 탁해지고 흔들림으로 인해 탁해지니
주변에 남자는 많았어도 내 인생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다. 라는 것이 이분의 모습입니다. 이분의 운을 보시면 목화운, 화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정미대운 초에, 초가 아니고 정미대운 18세에 기묘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른 결혼을 했지만 그 뒤 31세 되는 임진년에, 병호대운 임진년에, 이 임진년은 우리나라의 1952년 6.25 때입니다. 그때 남편이 납치되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사대운 36세에 정유년에 이분이 정임합, 진유합 해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37세 되는 무술년에 남편이 진술충으로 다시 사망합니다. 그 다음 갑진대운의 갑기합, 다시 진토에서 남자분이 또 들어옵니다. 하지만 진술충으로 남자가 말년의 내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계묘대운에 내가 겁재가 들어오고 묘라는 나의 상관이 암벽바위에 부딪혀 깨지면서 이분이 54대운에 사망하십니다. 결국 이 화대운에 삶은 명의하고 살 수 있지만 나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사주첩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였는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진일생은 괴강으로서 여명의 크게 기물이다. 여명의 일시 진술충은 독수공방이라 쓰여있다. 진술은 천라지망으로 감옥에 갇혀보는 살이다. 그런데 그 진술은 관살되어 부군이 감옥에 갇혀본다. 고로 남편이 감금되거나 포로 납치되어 보게 된다. 임일생 여자가 무토관을 만나 늙은 남편 모시도다. 편관, 정관이 혼합하여 반드시 재취하게 된다. 사주에 금수와 토가 왕하여 몸은 냉하고 물은 막혔다. 월경은 불순하게 되고 대하증도 있게 된다. 만약 그러한 병 아니면 축농증 또는 당뇨병이다. 관, 부군과 인수, 모친이 합하여 생모와 같이 살게 된다. 말년의 시주 인성은 부모를 모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진일궁에 관식이 갇혀 있어 부정한 보태 있어 본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지와 시지가 상충되면 이미 가정궁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수일간일 때는 일시지 토충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남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남편과의 대부분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듣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